(45회를) 맞이하는 LA 한인축제. LA 한인축제재단은 4일간의 축제를 한인사회 최대의 행사가 되도록 1년간 준비합니다. 올해는 아이롤로 스트릿뿐 아니라 산마리노 길을 막아 축제 규모를 늘렸습니다. 축제를 기다리는 한인들은 신선한 한국산 음식과 재미있는 무대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재단은 지난 44년간 이어오던 무료 공연을 이제 유료로 바꾼다고 합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행사, 그리고 다 함께 즐겨야 할 한인축제가 왜 일반 콘서트처럼 변하는 것일까요? 축제재단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결과라고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축제로의 변화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변화인지 의문이 듭니다.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LA 한인축제. 많은 한인들은 고향의 향수를, 타인종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장소로 44년간 자리했습니다. 한국 지자체 특산물 홍보전은 미주시장 진출을 가늠해보는 곳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참여해 한인사회가 뭉치는 모습을 보며 한인 정치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축제는 예년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처음으로 유료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해 보여 걱정이 앞섭니다. 자세한 얘기 김경일 기자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료 콘서트라니 참 생소한데요. 축제하면 음식과 그리고 무료 공연으로 한인들과 타인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가족적인 축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축제가 콘서트 형식으로 바뀌나요? 올해 LA 한인 축제 슬로건은 화합하는 LA입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는 유료 콘서트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 밤 8시부터 무대 주변은 일반인 접근이 차단됩니다. 즉 입장료를 받은 콘서트 관람객만 입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축제가 커뮤니티 화합을 위한 행사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모든 공연이 유료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공연도 있는데요. 기존의 축제처럼 가수도 출연하고 또 마당극도 펼쳐지는 등 모두 20여 종의 무료 공연도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이 가장 붐비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유료로 별도의 콘서트가 진행되는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료 콘서트 출연자는 EDM 아티스트 캐시미어와 또 한국의 R&B 가수 딘이 될 것이라고 이제 축제재단이 발표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캐시미어가 금요일 밤 8시, 딘이 토요일 밤 8시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두 아티스트를 보기 위한 입장료는 아직도 조정 중인데 가장 저렴한 입장료가 $50였다가 $80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VIP석 100자리는 $250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람객 규모는 3,800명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이 심혈을 기울인 스타라는 캐시미어와 R&B 가수 딘에 대해 김경일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젊은 층들은 좀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스티브 씨는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캐시미어는 이번에 처음 듣는데요. 그렇지만 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에 매년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아텍의 유산의 달 콘서트, 그리고 데이비드 류시원이 매년마다 개최하는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서 딘이 헤드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수천 명의 팬들이 왔거든요. 하지만 이 시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는 무료고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재단에서 하는 콘서트는 처음으로 이제 티켓을 사서 구입해서 들어가서 봐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료로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LA 한인 축제는 LA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와 타 커뮤니티 간 화합하는 이 커다란 잔치 자리였는데 축제가 열리고 또 축제가 열리면 300여 개의 부스가 또 마련이 되고 또 한국 지자체 특산품 홍보전 그리고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부스도 차려지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한인 축제 그리고 그중 하이라이트인 저녁 공연이 유료로 열린다는 부분이 바로 한인들의 직접적인 반감을 사게 된 이유입니다.
한인 축제잖아요. 축제니까 한인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자는 의미인데 그걸 돈을 받는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0년을 넘게 다 그냥 무료로 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같이 가족끼리도 나가고. 축제가 열리는 공원 외부는 한국 지자체 특산물이 있는 곳이고 공원 내부는 주로 지역을 대표하는 업소들과 스폰서 부스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 내부 그것도 중앙 무대에서 앞에서 3,800여 명이 들어서는 콘서트가 열리면 이들도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요. 그 공연장 주변은 그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차단이 됩니다. 로컬 부스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금, 토요일 밤 유료 콘서트 때문에 그 일반 방문객들은 그 축제장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축제가 콘서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콘서트 위주로 나간다면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죠. 한인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축제가 아니에요. 그냥 몇 사람이 콘서트 만드는 거예요. 그런 콘서트는요, 지금 보면은 광고 많이 나오죠. 식당 같은 데도 보면 벽보 많이 나와요. 몇 월 며칠 뭐 패창가에 누구누구.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축제장 인근의 주차 문제인데요. 일반 축제를 할 때도 상당한 주차난이 있었는데 대규모 콘서트까지 열린다니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재단 측의 대비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준비 상황은 좀 미흡해 보입니다. 도로국에 확인한 결과 축제 현장 인근 그 노르만디 길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더 큰 혼란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차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걱정은 없습니까? 제가 또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우려할 만한 부분은 더 많았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장소, 그러니까 서울국제공원이죠. 네. 제가 서울국제공원 맵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지금 행사가 열리는 이 자리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이 무대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 야구장, 지금 야구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스테이지 무대가 설치가 되고요. 네. 근데 이 야구장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야구장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좀 작은 규모죠. 네네, 여기가 이제 리틀 야구장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이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그 객석인데, 아, 네, 이 객석 지금 이렇게 봐도 사실 이렇게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매년마다 참석하는데 굉장히 좀 스페이스가 타이트하거든요. 네, 이곳 안에서 지금 3,800명 규모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축제재단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공원국이 잘 알고 있는지 그렇죠. 이를 확인해 보러 한번 가봤습니다. 공원국에서 로즈 웨슨 디렉터를 만났는데요. 그 웨슨 디렉터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 한인 축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LA 한인 축제는 한인 사회 최대 축제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터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원국은 축제재단으로부터 그 공연과 부스에 대한 내용은 확인했지만 유료 공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You know, having a new performance area to where they're going to be selling tickets for a particular area. You know, who the artist is. Do we know who the artist is? Do we know how many people that they're anticipating? Have they started doing ticket sales? I don't know. 재단 측이 추진하는 이 유료 콘서트가 열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그 3,800명,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3,800명 규모 공연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바로 안전수칙, 그러니까 최대 수용 인원, 그리고 비상시 대피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Oh, absolutely, absolutely. I mean, we have the ability to shut stuff down too. You have to realize. So if you know, if requirements not being made, capacity is not being, if anything that's going to cause a safety hazard, the Department of Recreation and Parks will have the ability. If the department doesn't, you have the police department. There's so many, you know, resources and agencies there that help us.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축제재단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공연하는 아티스트는 이미 섭외가 됐고 출연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공원국이 이를 저지한다면 어떠한 혼란이 생길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지난 수요일 축제재단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LA 소방국의 안전 규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갔습니다. 허락이 된 좌석 숫자, 예? 유료로 받을 수 있는 숫자, 예. 그게 스퀘어핏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계산해서 한 몇 명 정도 받을 생각 있습니다.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가 설매사 가장 마지막 단계에 맵을 어프로브하기 때문에 네. 아직 어프로브 도장이 찍힌 단계가 아닌데 예상. 예상은 4,036명까지가 저희가 캐퍼시티가 되지만 그걸 다 채우진 않을 생각이고요. 무대 중간에 이제 스크린을 하나 더 그러니까 관객석 중간에 스크린을 하나 더 세워서 볼 수 뒤에 있겠고. 뒤에 이제 짠 티켓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펜스를 친다고 해도 저쪽 부스 구역에서 다 보여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부장님은 지금 이제 일하신 지 오래되진 않으시죠? 6개월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인 축제에 얼마나 와보셨어요? 와볼 만큼 와봤죠. 저도 일세니까. 네. 김사로도 오고 미역사로도 오고.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그 공간이 네. 4,000명이 들어가나요? 네. 그 펜스 안에? 네. 저희가 대단히 과학적으로 오토캐드를 동원해서 그 섹션을 나눠서 아시다시피 저번에 600명 정도 뭐 들어왔을 때나 뭐 네. 의자 시팅 어레인지먼트였고요. 그거는 세트가 있는 그래도 거기 거고. 막 차거든요. 예. 저도 매년마다 축제를 가봤는데 공연장 앞에 한 500명만 돼도 꽉 차는 느낌인데요. 근데 전에 그 축제재단에서 근무한 관계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공연장 객석은 최대 그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단 측은 4,000명이 들어와도 무방하다며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소방관과 만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이잖아요. 네. 공원에서는 보통 그러면은 네. 지금 그 안전 기준이 한 사람당 몇 스퀘어핏이라면 이게 몇 맞아요. 스퀘어핏이에요? 원래는 한 사람당 7 square feet. 예. 7 square feet. 그리고 지금 뭐 그러면 몇 명이 있으면은 네. 이 출구가 네.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또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여기 안에 한 1,000명 들어가면요. at least 출구는 4개는 꼭 있어야 돼요. 이번에 근데 이제 축제 재단에서 네. 공연을 이제 또 무대 공연을 하는데 네. 4,000명 규모의 3,800명 규모의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 여기 안에서요. 3,800명이요? 네. 지금 이게 안에 지금 부스도 또 차려지는데 맞아요. 이 전체로만 봤을 때도 네. 여기에 4,000명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3,800명이?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부스도 하고 스테이지 4,000명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 안에서 4,000명을 한다면 네. 만약에 안전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펜스를 또 두른다. 안전으로 보면요, 이제 엑짓은 더 필요하죠. 뭐 7 square foot당 한 사람이면 부스하고 다 있으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부스가 없어도 부스도 없어도, 예, they're very close, 네. 예, very close. Like 다 안 움직이고 그냥 서 있으면요. 정말 이거 이렇게 촘촘히 서 있어도 맞아요. 예. 근데 이걸 안전상으로도 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approve는 안 하죠. 예. 제 생각에는 이 organized들은 매년 신청하니까요. 걔네들을 잘 아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if they say 직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럼 that's 네. 이제 소방관들은 LA 파이어는 이 공원 잘 알거든요. 매년 하니까. 근데 뭐 빌딩 앤 세이프티에 얘네들이 퍼밋 받으면요. 빌딩 앤 세이프티들은 이게 전체 다 공원인 줄 알아요. 펜스 있는지도 몰라요. 빌딩 앤 세이프티들은. 그래서 maybe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은 approve 할 수 있는데 이제 fire department에서 그거 블루프린트 가져오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especially 뭐 4,000명이라고 그러면 여기 안에. 그렇다면 공원 내에서 저런 큰 규모의 공연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 축제재단은 이에 대해 알고 자체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까? 공연을 위한 충분한 공간 마련을 위해 공원 내 부스 20개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 밖 부스를 늘렸다고 하는데 이는 음식과 한국 특산품 홍보 부스가 늘어난 것입니다. 재단 측이 줄인 부분은 바로 공연장 인근에 위치한 로컬 부스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 관객 입장 수를 늘리기 위해 LA 지역 한인 업주들을 외면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스를 저희가 20개를 없앴죠.
그 안에 20개가 없어진 대신 바깥으로 좀 많이 생겼어요. 예, 없어진 20개를 다 채우진 못했는데 바깥에 인기가 많던 스낵보스에 한 5개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엑스포 쪽에도 4개인가 좀 늘어났고, 이렇게 바깥에를 더 강화하면서. 만약에 그런 물건들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가 있었는데 지금 뭐 마켓이나 아무 데나 가도 지금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템들을 갖고 와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갖고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에서 왔으니까 한번 또 사 먹어봐야지 해서 이제 가서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그런 거 사는 분들이. 그러면 그걸 하나 사. 거기에 갔을 때 사람들 여러 시간이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 사면 이거 나도 하나 사야지. 그런 궁전심리가 있습니다. 구매할 때. 그럼 막 사. 집에 가지고 가. 나 이거 왜 샀지? 여기 이거 5불이면 사는데 이거 10불 주고 샀지?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예? 그 축제에 가서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갈 이유가 없어지죠. 저도 평소 대외 협력 업무를 하다 보니 많은 정보를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축제재단이 기본적인 허가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듣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VIP 주차장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축제재단 사무 직원들이 계속 교체되는 이 것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직원이 없고 또 새로운 직원들만 오다 보니 전체적인 업무 인수인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4명의 직원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 처음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어요. 도와드릴까요? 네, 아까 사무국장님. 네. 네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김수연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박정호 팀장인데 명함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잠깐만요. 제가 올해 처음 뵙는 거. 네, 제가 온 지 5개월 됐습니다. 6개월. 6개월. 국장님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저 원래 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18년 다녔고요. 그리고 한인타운 처음입니다. 네, 밥 먹으러 많이 왔었고. 네. 유료 콘서트, 바로 축제재단이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인데 그 수익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 VIP 티켓이 $250, 그리고 뭐 $50가 될지 $80가 될지 여러 가지 지금 일단 계산을 합쳤을 때 그 한 번의 공연에서 대략 그 4,000명으로 가정을 해보면 한 $30만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2번이니까 $60만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수익인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초대 스타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출연료를 줬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아티스트당 $10만 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이에 맞는 무대를 위해서 또 지난해보다 30% 무대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무대 시설, 그리고 또 한인들에게 새로운 공연 문화를 보여주겠다는 이 취지로 지금 공연장 무대도 굉장히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는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방문했던 한인들을 위한 무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존의 축제와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 LA 한인 축제는 50대 이상의 한인 관람객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단 측은 그 유료 콘서트로 그 젊은 층과 타인종 관람객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우리 교포들만 상대로 한다면은 이것이 성공 절대 못합니다. 나는 교포들이 1세들이 온다고 생각 안 해요. 50불도 20불도 안 내요. 그러면 우리 2세들하고 정말 타인종 그 청관객들을 우리가 끌고 오고자 하는 목적이지. 스타에게 지불해야 하는 출연료에 또 무대까지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남는 돈은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단 측은 그 남는 수익금을 축제 회관, 건립 기금으로 돌려서 이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2만 시드머니를 입금을 했고요. 네. 수익이 발생한다면 재단 센터 설립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US 메트로 뱅크에다가 그 건축 기금 그걸 어카운트를 오픈했어요. 그 시드마이나 2만 불을 집어넣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축제 회관을 건립해야 하잖아. 그러면 이제 펀드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뭐 만일에 흑자가 생기고 뭐 5만 불, 10만 불, 20만 불이 된다면 무조건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우리의 그 회관을 좀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결국 축제재단의 흑자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이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축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돈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축제재단 사무실은 현재 한인 노인 커뮤니티 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금으로 축제재단 사무실을 지어 독립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축제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한인 사회에 어떤 장점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센터 건립을 위한 콘서트. 그렇다면 실제 유료 콘서트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LA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 기획사들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재단 측은 티켓 판매가 많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자칫 적을 경우 출연자와 계약한 비용을 제외하면 축제는 엄청난 적자를 볼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는 이사는 없었습니다. 글쎄 그거를 가지고서 한번 뭐 그렇다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기에는 좀 뭐 하잖아요. 문제가 이후에 발생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거는 다 지금 나몰라라 하시면은 이건 조금 너무 무책임한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거를 한번 내가 뭐 차기 아마 2, 3주 후에 우리가 이사회를 또 하거든요. LA 한인 축제는 한인 사회 최대 축제이기도 하지만 미주 한인의 규모로도 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파급력은 다른 지역 한인 축제에 미칠 정도로 상당한데요. 이사들의 결정으로 축제가 좌지우지 되는 것 좀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네, 축제 현장을 즐겨 찾는 한인들의 우려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진들의 생각만으로 축제에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한 방문객들도 있지만 또 축제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가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보는 거 뭐 그냥 텔레비전으로 그냥 보고 그러지 뭐 그거 보러 거기 가봤어요. 뭐 조영필이나 이선이나 무슨 저기 그런 이제 옛날 가수들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갈지도. 그래도 안 갈 사람 많아요. 그래도 그냥 무료니까 그냥 한인 축제인 건 무료니까들 많이 가는 거예요. 뭐 지난해까지도 참여하셨는데 올해는 참여하세요? 올해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 콘서트 영향이 좀 있나요? 뭐 유료 콘서트 영향이요? 아무래도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작년만 해도 뭐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그 공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혀 이 부스에 관심이 없는데 그 시간은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우리도 가서 공연 구경하는 게 더 낫지. 근데 공연을 하게 되면은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해가지고 몇 사람 지금 제가 보기에 콘서트 얘기 나오는 것도 한두 사람 의견일 거예요. 전부 그 이사진 만약 10명이다 그럼 10명 의견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거기서 힘 좀 쓰는 이사들이나 뭐 관계자들이 몇 사람이 지금 우겨서 그렇게 나갈 그런 예감이 들어요. 왜? 그동안 그래 왔거든. 그러니까 몇 사람의 의견으로다가 이 한인 커뮤니티 모든 축제를 좌우지한다면 그 큰 잘못 생각이에요. 우려가 이렇게 심각한데 재단은 일반 관객 그리고 부스 참가 업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실상 귀를 닫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만큼 여유롭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료 콘서트의 경우 그 이사 4명의 만장일치를 통해 진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 몇몇 이사는 반대하지만 뭐 돌이키거나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사분들한테 이제 동의를 받았어요. 이사분 다 개인적으로 뭐 이사회에서 뭐 이래서 얘기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30만 불의 흑자를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상은 더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 조금 낸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이거를 적자로 안 본다. 좀 고심 중이신지 아니면 아니 고심 중이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의아하게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잘 되겠나 해서 제일 처음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다음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 30만 불의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좀 이번에 한번 믿어보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이래 됐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최수 이사님. 다 들으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들으신 대로. 저 혼자서의 의견이었습니다만 그냥 처음에 반대했던 대로 저는 반대를 했을 뿐입니다. 단체가 다 좋다고 그러면 또 따라가야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축제재단은 다른 일로도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전 박윤숙 회장과의 소송입니다. 그렇죠. 소송은 박 전 회장이 지미리 회장을 소송한 것인데 현재 소송 비용은 축제재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적인 문제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한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는 안 나가고 지금 나가고 있죠. 그거 어디서 나가고 있나요? 이 축제단에서 나가고 있죠. 왜 당신이 제명을 당했으면 내가 개인이 어떻게 제명을 시키냐. 말도 안 되는 거지. 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해. 내가 만약 재단이 없었다면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축제재단은 저희가 올해 초 시사한타에서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나요? 축제재단은 정글입니다. 5명의 이사는 4명이 됐고요. 또 누가 제명될지 모르는 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반년이 지난 현재도 말입니다. 그러니 한인들의 의견, 한인들이 원하는 축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 후방이 안전해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서로 합심을 해서 누군가 한 명을 음해하려 한다. 음해를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겠죠. 갈등의 소지는 현재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축제가 바로 코앞이니까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정말 한 명의 이사가 남을 때까지 갈등이 지속될지도 의문입니다. 축제재단은 분쟁단체로 규정이 돼 있어 한국의 지원금도 중단됐습니다. 축제재단 이사로서 한인들을 위한 행사를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한인축제재단의 갈등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제와 갈등으로 한인들이 기다리는 축제가 소홀해져선 안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축제를 아끼는 한인들의 신뢰를 외면하는 것은 한인사회를 배신하는 것이 아닐까요? 김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알리고 한인들의 정체성 확인을 위해 40여 년간 이어졌던 한인축제. 오늘날 그 축제의 본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 수익을 위한 콘서트 행사를 고집하고 있고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이사들이 자리만 지키고 있을까요? 앞으로 2달 남은 한인축제. 재단은 지난 갈등을 모두 해소하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기억 속에는 아직도 그들의 갈등과 반목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재단의 좋지 않았던 기억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울 수 있을 만큼 커뮤니티 화합을 위한 진정한 축제로 남게 되기를 바라봅니다.